지난 6월 10일 군산시 나운동의 아파트 밀집 지역입니다. 중장비를 동원해 도로를 깨트리고 5m가량 땅을 파내려가자 흙더미에 묻힌 하수관이 드러납니다. 이곳은 군산시와 시공업체가 일반 공법보다 최대 5배가량 비싼 특수공법, 이른바 추진공법으로 하수관을 묻었다고 주장한 구간입니다. 그런데 땅을 파헤쳐 드러나는 관은 특수공법이 아닌 일반 공법으로 묻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동조사단은 공사비가 부풀려졌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고 주장합니다. 실제로는 이 공사가 여기가 추진관로가 아닌 거기 가짜 GRP입니다. 123 국가관을 넘듯이 오늘 어디서 오늘 아까 오늘 8년 만에 진실 땅끝에 진실이 오늘까지 틀림없이 나왔습니다. 지난 8년 동안 공사비 부풀리기와 부실 시공 의혹을 받아온 군산시 하수관로 공사에 적잖은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민관 공동조사단이 7개월의 조사를 거쳐 밝힌 내용입니다. 군산 하수관과 부실공사의 실체를 추적하고 이런 결과를 가져온 공익신고의 중요성을 살펴봤습니다. 지난 8월 5일 군산시청 시장실, 군산 하수관과의 일부 부실 시공을 7개월 동안 파헤친 실태조사 공동조사단이 군산시장에게 결과 보고서를 전달했습니다. 이날 민관 공동조사단은 표본조사 결과 하수관과 부실공사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면서 전수조사를 요구했습니다. 신설관로가 아닌데 기존관로를 신설관로로 공사한 부분, 그리고 지금 망관이 돼 있어서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은 재시공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부실공사라는 비판을 받는 군산 하수관과 임대형 민자 사업의 큰 내용은 이렇습니다. 군산시 하수관과 민자 사업은 지난 2008년부터 2011년 6월까지 114km에 이르는 낡은 하수관로 정비와 5,700여 개의 배수시설 정비, 그리고 5천여 개의 정화조를 폐쇄하는 사업을 말하는데 716억 원가량의 민간 자본이 투입됐습니다. 대신 군산시는 이 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은 민간업체에게 시공과 운영을 맡기는데 흔히 영문으로 BTL 방식이라 불립니다. 업체는 2017년 7월부터 시설 임대료와 운영비 명목으로 매년 98억 원을 지원받는데 계약 기간이 2031년 6월까지 총 20년으로 돼 있어서 시설 임대와 운영비 몫으로 모두 1960억 원의 세금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준공 이후인 2011년 이후 설계대로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부실공사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됐습니다. 이런 부실공사 의혹이 8년째 계속되자 군산시는 지난해 11월 3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9명으로 구성된 민관 공동조사단을 구성했고 공동조사단은 지난달 최종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공동조사단은 결과 보고서를 통해 이 사업의 부실공사 의혹이 크다고 결론냈습니다. 114km의 하수관로 가운데 6km만을 표본조사했는데 곳곳에서 부실이 드러났다는 겁니다. 조사단은 군산시에게 전수조사를 촉구했습니다. 보고서에 나온 내용을 근거로 이 사업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살펴봤습니다. 공동조사단이 밝힌 첫 번째 문제는 공사비 부풀리기 의혹입니다. 조사단은 지난 6월 군산시 나운동 아파트 밀집 지역의 하수관을 표본 조사한 결과 특수공법으로 레진관이라는 특수관을 썼다고 알려진 곳에 일반 굴착 방식의 일반관이 묻혀 있었다고 폭로했습니다. 즉, 업체와 군산시의 주장대로라면 이곳은 땅속에서 관을 밀어붙이는 특수공법으로 하수관의 부식을 막기 위해 특수 제작된 레진관을 묻었어야 합니다. 특수 제작된 관에다 땅을 파지 않는 공사 방식을 선택했기 때문에 일반적인 공법보다 공사비가 3배에서 5배가량 비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표본조사 결과 지하에 묻힌 하수관은
공사비와 자재비가 많이 들지 않는 유리섬유 복합관인 GRP관이었다는 게 공동조사단의 주장입니다. 추진용 관으로 별도 생산되기 때문에 일반 매설용 파서문든 매설용 관보다도 월등히 비싸요. 자재도 그렇고 공법도 비개착공법이어서 일반 파서 묻는 것보다는 월등히 비싸죠. 파서 묻는 개착 공법보다 한 3배에서 5배 정도 차이가 날 겁니다. 물론 이제 조건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동안 제기됐던 의혹을 확인하는 순간 공동조사단도 눈을 의심했습니다. 이 지점을 팠는데 군산시도 그동안 8년 동안 추진 관로라고 했던 이 구간이 오늘이사 이게 드디어 이게 가짜 관로라고 나왔습니다. 이게 드디어 이 GRP 이 관로 가짜 그동안 사기공사 아무것도 아무공사가 아닌 평소 기존 관로. 공동조사단은 이날 현장 조사를 통해 설계 도면과 현장이 서로 다르다는 중대한 하자도 밝혀냈습니다. 그럼 여기는 쭉 공사를 추진공법을 써서 레진관을 했다는 얘기인데 그걸 증명할 수 있는 이제 자료들이 지금 현재 없거든요. 그렇다고 하면은 레진관도 역시 추진이 아닌 협파기로 공사를 한 거냐, 이제 이런 문제가 좀 될 수가 있죠. 오늘 굴착을 통해서 도면과 현장이 서로 다르다라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한 겁니다. 공동조사단과 함께 군산 시내의 한 맨홀을 열어봤습니다. 딱딱하게 굳은 오물이 하수관 윗부분까지 들어차 있습니다. 조사단은 잘못된 시공으로 이런 일이 벌어졌다며 하수관의 수명 단축을 우려합니다. 일반적으로 하수관은 물이 찼다가 빠지는 과정을 반복해야 공기가 순환되면서 관의 수명이 오래갑니다. 그런데 하수관 상부에 굳어버린 오물이 많다는 건 그동안 하수관에 물이 꽉 찬 경우가 많아서 공기 순환이 원활치 않았다는 뜻으로 이 경우 관의 노후화가 빨라질 수 있습니다. 황화수소가 발생해서 관의 노후화 속도를 빨리 하게 되고 관의 유지 관리가 되지 않음으로써 관의 전체적으로 하수 관리의 수명을 단축시킨다. 군산시는 오는 2031년까지 민간업체에게 시설 임대와 운영비로 매년 98억 원을 지원한 뒤 이후부터 자체 예산으로 운영을 떠맡을 예정이라 하수관의 수명이 단축되면 그만큼 세금 부담액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군산시 나운동의 한 사거리입니다. 이곳은 2011년 6월 준공도면에 맨홀이 설치됐다는 곳인데 정작 현장에 맨홀이 없습니다. 조사단은 공사업체가 맨홀을 아예 시공하지 않은 사례도 많다고 세 번째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저쪽에 지금 맨홀이 있어야 하는데 맨홀이 없다 그 말이죠? 그러죠. 그래 맨홀이 없다 보니까 여기 저쪽 가는 관로도 없는 것이고 실제는 이제 여기서 이쪽으로 가는 관로도 없어진 것이고. 그러나 시행사 측은 답변서를 통해 공동조사단의 이번 조사 결과를 수긍할 수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공동조사단에 참여하기도 했던 이들 업체는 단지 사진 자료나 공종표가 없다는 이유로 사용 중인 관로가 없어지지 않은 데다 특수공법이 아닌 개착으로 시공했지만 오히려 공사비가 더 나왔다. 그리고 일부 미시공 구간은 전체 공정에서 미미한 부분이라면서 조사단을 상대로 사법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부실 시공이 아니라는 취지인데 인터뷰 요청엔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공동조사단의 내용을 인정할 수 없다라는 내용이 큰 틀이더라고요. 네,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인터뷰를 좀 받고 싶은데 가능하시죠? 안 할 겁니다. 인터뷰. 하지만 시행사 측의 이런 반발과 달리 앞서 공개된 국민권익위원회와 전라북도의 조사 결과는 다릅니다. 국민권익위는 2014년 의결문을 통해 기존 관로를 신설 관로로 속이거나 실제 시공한 관로의 길이를 늘려 공사비를 부풀리는 방법 등으로 정부 지급금을 초과 지급받은 의혹을 제기하면서 경찰의 수사를 권고했습니다. 또 전라북도는 2012년
권익위와 군산시 등의 조사를 종합한 결과 정화조 1,605개와 하수관로 80건의 부실 시공, 그리고 맨홀 16개와 맨홀 사다리 100개의 미설치가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보신 것처럼 2013년 전라북도 감사와 2014년 권익위 의결, 그리고 올해 마무리된 공동조사단의 표본조사에서 군산시 하수관거의 부실 공사가 드러났습니다. 반면 시행사와 운영사는 전혀 다른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감독 책임이 있는 군산시가 전수조사를 펼치고 수사권이 있는 검찰이 적극적으로 수사에 나서면 될 텐데 정작 두 기관의 반응이 신통치 않습니다. 그동안 군산시는 문동신 전 군산시장 재임 시절 수차례에 걸친 권익위와 전라북도의 전수조사 권고를 무시해 적잖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도에서는 국민권익위의 그 전수조사 명령을 우리 군산시로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계속적으로 한 3년, 4년 동안을 전수조사를 하지 않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이 핑계 저 핑계 되면서 전수조사를 하지 않았던 거죠. 그러나 지난해 선거를 통해 새롭게 뽑힌 강임준 현 군산시장은 BTL 구간의 전수조사를 통해 부실 의혹을 규명하겠다고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이 때문에 공동조사단의 최종 보고서 발표 이후 군산시가 전수조사에 나설 거라는 추측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민관 공동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전달받은 군산시는 정작 전수조사에 나설 뜻을 밝히지 않아 강임준 시장의 공약과 배치되지 않느냐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전수조사 내용은 아직 확정 안 한 겁니다. 그건 아직 계획이 없다고 봐요. 물론 검찰 조사가 있겠지만은 하여튼 저희가 필요하다면 할 건데 아직은 그런 계획은 없었습니다. 철저히 수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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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8월 12일 시민단체가 전주지검 군산지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가 군산 하수관거 부실 시공과 관련해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시민단체는 지난 2013년 국민권익위 조사를 통해 군산 하수관거 정비 사업의 총체적 부실이 드러나자 검찰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2013년 공사 관련자들에게 그리고 2017년엔 문동신 전 군산시장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일부 하자보수가 확인됐지만 이를 업체의 사기 혐의로 보기보다는 민사상 하자보수 책임으로 봐야 하고 업체가 고의적으로 공사비를 빼돌렸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또 문동신 전 군산시장의 사문서 위조 교사나 배임 그리고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거나 증거 불충분이라면서 불기소 결정을 통보했습니다. 그러나 시민단체는 2012년 국민권익위 현장 조사에 이어 올해 초 공동조사단의 표본조사를 통해 다시 부실 시공이 드러난 만큼 이제 검찰의 철저한 재조사가 시급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수많은 증거에도 불구하고 두 차례나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내리는 등 다줄기식 수사 의혹에 제기되는 만큼 이번에는 제대로 수사에 반영하여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시민단체의 반발이 커지자 현재 검찰은 이번 사태로 다시 고발된 9명에 대해 한시적 기소 중지를 내렸습니다. 공동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지켜본 뒤 수사에 나서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앞서 두 차례에 걸쳐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검찰이 이번엔 어떤 법의 잣대를 들이댈지 주목됩니다. 이제 한 공익신고자의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그가 없었다면 군산 하수관거의 진실은 영원히 땅속에 묻혔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잡아 사다리 다. 전체가 왜 몸을 키고 가! 액션캠 키고 가! 지난 5월 공동조사단이 직접 땅 밑으로 현장을 점검합니다. 토사가 엄청 쌓였구나 이쪽으로.
앞쪽하고 중간 넘어가니까 확실히 토사량들이 여기도 구배가 안 맞았는가 보다. 위쪽에는 모래가 많고 이쪽은 깨끗하고 쌓이고 여기는 이제 깨끗하고. 지난 6월에는 도로 아래 굴착을 통해 특수공법의 레진관 대신 일반 공법의 유리섬유 복합관이 묻힌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두 현장을 부지런히 움직이는 63살의 남성. 그는 이번 사태를 맨 먼저 외부에 알린 민원인 유영근 씨입니다. 유 씨는 지난 2011년 자신의 가게 앞마당에 있는 정화조를 한 건설사가 엉터리로 시공하자 사건의 끝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하여튼 뭐 하고 와도 그때부터 냄새가 엄청나게 나가지고 그냥 손님들이 좀 영업에 지장이 너무나 많았어요. 정화조 폐쇄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냄새가 난 거죠? 당연하죠. 예, 저 공사를 하지도 않고 그 한 것인장 거지들 도면에다는 다 한 것처럼. 의혹을 조사할수록 군산 하수광거 정비 사업은 말 그대로 부실이라는 그의 신념이 확실해졌습니다. 그는 언론사에 관련 의혹을 제보하고 국민권익위원회도 문제를 신고했습니다. 그 결과 총체적 부실 시공이 의심된다는 국민권익위의 의결을 이끌어냈습니다. 혼자의 힘으로 공무원들과 큰 벽을 맞닥뜨려야 되는데 그때마다 굉장히 외롭고 힘들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민원인 같은 분이 계셨기 때문에 오늘의 이런 성과물을 내지 않았는가라는 그 우수한 민원인이라고 평가를 할 수 있고. 둥그리로 알려진 시민운동가 박성수 씨와 함께 부실 시공이 의심되는 현장을 촬영한 뒤 이를 유튜브에 올렸는데 조회수가 무려 370만 건을 넘기도 했습니다. 또 시민단체와 함께 공사 관계자와 공무원들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그러나 공사업체와 공무원에 맞서는 동안 유 씨가 겪은 고초는 혹독했습니다. 군산시가 유 씨를 공무집행 방해와 공갈, 사기, 강요,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겁니다. 유 씨는 자비로 1억 원가량의 변호사 선임 비용을 내며 대법원 소송까지 이어갔습니다. 그 결과 공무집행 방해와 공갈, 사기, 강요 등의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통보받았습니다. 다만 퇴거 불응과 모욕 혐의로 150만 원의 벌금을 냈는데 이는 유 씨가 공무원의 사무실 퇴거 요구에 불응하거나 화를 내서 발생했습니다. 거기가 좀 항의 좀 했다고 나가라고 해서 좀 늦게 퇴실을 했다고 해서 그것을 퇴거 불응, 제가 조금 무익적인 언사를 했다고 해서 모욕, 그런 적까지 제가 벌금을 150만 원 맞았습니다. 저를 울가매려고 했지만은 제가 모든 것이 그래서 사실이 모든 것이 다 진실로 나타났기 때문에 저를 어떻게 허들 못했죠. 그가 군산 시내를 돌아다니며 손수 열어본 맨홀 뚜껑만 5,000개가 넘습니다. 맨홀 뚜껑을 여는 장비를 직접 차 트렁크에 넣고 다니면서 의심이 가는 곳마다 맨홀 뚜껑을 열어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군분투한 세월이 벌써 8년째입니다. 결국은 사회를 공정하게 바꾸시려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공익적인 앞으로 그런 생활을 할 수 있다면 저는 앞으로 제가 남은 생이라도 있는 기간 동안에는 열심히 하려고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용감하고 무모하기까지 했던 한 시민의 열정이 공사비 700억 원에 시설 임대와 운영비가 2천억 원가량인 대형 공사의 문제점을 들춰냈습니다. 시행사 측이 부실 시공을 부인하고 있고 아직 검찰의 수사가 남아 있어서 최종 결말이 어떻게 마무리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합니다. 그러나 영원히 땅속에 묻힐 것만 같았던 일부 구간의 부실을 몸소 뛰면서 밝혀낸 그의 열정은 높이 평가받을 만합니다. 유영근 씨는 2014년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부패 방지에 앞장섰다는 이유로 2012년엔 전라북도로부터 공공기관 예산을 절약했다는 이유로 표창장을 받았습니다. 유 씨 같은 공익신고자가 많아질수록 우리 사회가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습니다.